그 앞에 일단 좀 볼게요. 지금 배울 게 이제 2차 부등식인데 한번 좀 정리를 해주면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면 이건 2차 식이죠. 2차 식. 거기에 는 0이라고 놔주면 얘가 이제 방정식이 되는 거고, 여기에 부등호를 써주면 이게 부등식이 돼요. 요렇게. 그래서 이게 2차 부등식인데 당연히 a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이거랑 관련된 문제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이 2차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2차 부등식의 거의 절반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 양변 있죠, 양변. 이 양변을 각각의 함수로 보는 눈. 알겠죠? 방정식 또한 우리가 가끔 이제 방정식을 함수로 봐서 문제를 풀잖아. 그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였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양변을 각각의 함수로 보는 눈을 길러야 돼. 그렇게 되면 각각의 함수라고 했을 때 얘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2차 함수니까.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아래로 볼록한 그러한 2차 함수 그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y는 0이 되기 때문에 y는 0은 뭐야? x축이죠. 그 x축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고. 그러면 얘가 이제 부등호가 아닌 는이었으면 이게 해가 있겠죠. 그 해가 뭐야? 해는 x축과의 그 교점을 해라고 하잖아요. 그 해를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럼 알파 콤마 0과 베타 콤마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요 상황에서 지금 0보다 요 2차 함수가 크다는 얘기는 x축보다 위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x축보다 위에 있는 그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우리 1차 부등식 할 때 중학교 2학년 때 생각해봐. 1차 부등식 할 때도 해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범위를 썼었죠, 부등식을. 2차 부등식도 마찬가지.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그 범위, x값의 범위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요 부분과 요 부분이 x축보다 위에 있어요. 반대로 요 부분은 x축보다 아래에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것의 해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x는 알파보다 작다. 왜? 요 부분에 있는 그 x값들이 전부 다 x축보다 위에 있는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요 부분에 있는 그 x값들이 x축보다 위에 있다. 따라서 x는 베타보다 크다라고. 그럼 중간에 또는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만약에 반대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러면은 a가 0보다 클 때 그때 똑같이 그리면 되죠. 밑으로 볼록이고 x축과의 관계고 는 0이라고 했을 때 그 x값을 알파와 베타라고 놓으면 여기서는 요 파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범위가 x축보다 작은 게 되는 거죠. 2차 함수가. 그러니까 부등식을 보면 얘는 x축보다 아래에 있구나. 얘는 x축보다 위에 있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얘가 지금 x값 범위가 알파와 베타 사이가 된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여기에 는이 들어갔다 라고 하면 이 알파와 베타 값도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는이 둘 다 포함이 되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 는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둘 다 는을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그럼 a가 만약에 잘 봐, 여기서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요거에 대해서 위로 볼록이지, 그지? 그리고 x축과의 관계고 그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알파와 베타가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럼 얘는 x축보다 크다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 봐봐, 그림 보면서 판단하는 거야.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지? 요 부분이라는 거는 요 사이에 있는 그 값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그 x값의 범위가 알파와 베타 사이가 된다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것의 해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똑같이 그림 그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그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 x축보다 밑에 있는 거니까 얘네들이잖아.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지? 그럼 x가 알파보다 작다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라고요. 는 있으니까 얘네들도 는 써주자. 이렇게. 알겠어요?
자, 그러면 잘 봐. a가 0보다 클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0보다 클 때를 한번 볼게요. a가 0보다 크면 이것의 해가 x축보다 크다 라는 이 해가 요게 되는 거죠. 알파보다 작다, 베타보다 크다. 근데 만약에 a가 0보다 작으면은 그 사이 값이 되는 거지. 알파와 베타 사이 값. a가 0보다 크면은 알파와 베타 바깥쪽, a가 0보다 작으면은 안쪽. 마찬가지야. 이것의 해를 구하여라라고 했는데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니까 안쪽이고 작다라고 하니까 바깥쪽으로 뻗잖아. 그럼 이 네 가지를 다 외우자라고 하면 굉장히 머릿속이 혼동돼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외울 거냐? 뭐만 알고 있을 거냐? a가 0보다 클 때만 알고 있을 거예요. 요건 여러분 보지 마, 그냥. 알지 마. 왜 이렇게 되는지는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그냥 a 값이 0보다 클 때만 알고 있자고. a가 0보다 크면 요 2차 부등식이 2차 식이 0보다 클 때 어떻다? 클 때 바깥쪽. 크, 박. 알겠죠? 작으면 안쪽. 안. 어떤 경우에 a가 0보다 클 때. 알겠어요? 2차 함수의 그 개수가 0보다 클 때. 그래프가 밑으로 볼록할 때. 그때 크박과 작안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알겠어요? a가 0보다 작으면 안 돼요.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니까 이건 보지 말라는 얘기야. 아이 선생님 그러면 a가 0보다 작을 때는요. 문제 어떻게 풀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야. x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5가 있어요. 이렇게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6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이것의 해를 구하여라라고 문제가 나오겠지. 그럼 그 x값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여러분이 알파랑 베타가 얼마인지를 찾아줘야 돼. 그러기 위해선 얘는 0이라고 놓으면 이게 인수분해가 되죠. 요렇게. 그죠? 그러면은 x 플러스 5에다가 x 플러스 1이니까 x값이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크거나 같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바깥쪽으로 뻗으면 된다라고. 이게 해예요. 이거 해. 이게 해라고. 선생님 그러면 마이너스가 앞에 이렇게 있을 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넘겨주면 되지. 문자가 무조건 왼쪽에 있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죠. 넘겨주면 어떻게 돼? x제곱의 개수가 플러스가 돼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x제곱의 개수가 음수인 경우엔 싹 다 넘겨버려. 넘겨서 크박 작아. 그 전에 x값이 0이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 했을 때 x값이 0이 되는 거 그거 찾아주고 그럼 얘 뭐야? 5, 1 해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마 5랑 마 1 되는 거고 0보다 작아니네? 작잖아. 작으면 안쪽. 근데 는 돼 있으니까 색칠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x값 범위예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마 1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알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렇게 개념을 잡고 있으면 돼요. 근데 2차 부등식에서도 예외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 네, 어차피 이거 다 지금 책에 써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다 좀 설명을 해줄 거고 어차피 집에 가서 여러분 또 복습할 거니까 지울게요 일단. 자, 예외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요런 경우예요. 요런 경우.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해를 구하래 문제에서. 이것의 해를 구하여라. 근데 얘가 지금 완전 제곱식으로 뻗죠. 요렇게. 그럼 우리가 그림을 그리자면 어떤 그림이냐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0을 지나면서 밑으로 볼록한 이러한 2차 함수 그림이잖아요. 얘가 지금 x축보다 요 x축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그 x값의 범위. 그 x값의 범위가 어떻게 돼? x는 그림 보면서 판단하는 거야.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고. 범위가. 아니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지금
이 x축과 y값이 지금 혼동되는 거야. 그럼 안 돼. 봐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이것만 지금 얘기하는 건데 요 부분은 어떤데? 요 부분도 지금 x축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작은 경우가 있어 없어? 지금 작은 경우가 있어 없어? 밑에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x값이 뭐든 간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 x는 모든 실수인 거야. 알겠어? 이게 정답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기본적으로. 자, 근데 우리가 이거 그냥 딱 식으로 봐봐. 어떤 식인지 모르겠는데 괄호를 쳐버리고 제곱을 해버렸어. 그럼 실수인 경우에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작은 경우 있어 없어? 실수인 범위는 없잖아. 그러니까 x값 범위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알겠니? 예. 자, 반대로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x 플러스 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봐. 선생님이 1분 정도 줄게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하셔도 되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이것의 해가 뭘까? x값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1분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어떨 것 같아? 그렇죠. 얘는 부등식인데 분명히 그냥 x는 마이너스 2가 정답이야. 왜 그러냐?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해석할 수 있죠. 두 가지 방법으로. 그래프로 먼저 해석을 하자면 여러분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지금 크박자간이라고 제가 써놓고서 외우자라고 얘기했지만 일단은 그 전에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 부등식을 함수로 보는 눈을 길러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거랑 관련된 문제가 부등식에서 무조건 첫 번째 문제로 나와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를 지금 x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있는 거고 이게 x축이야. x축보다 작거나 같은 거, 작은 거 있어 없어? 근데 같은 건 있지. 그게 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고 예, 뭐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작은 건 없어. 다시 얘기하지만 근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x가 0이 되는 경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됐죠? 이렇게 해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마지막 한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지금 0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의 해를 구하여라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인수분해 돼야 돼. 일단 알파값 베타값을 찾으려면 인수분해 해야 되잖아.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되지. 인수분해 안 되면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 할 때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x가 근해 공식을 써도 돼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는 거. 그 전에 근해 공식 쓰지 말라는 게 아니야. 쓰는 문제가 분명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이 판단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얘를 방정식으로 봤을 때 판별식 때렸을 때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봐야 돼요. 이게 2차 부등식이요. 여러분 2차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랑 굉장히 큰 연관이 있어요. 수학은 다 이어지는 거야. 방정식, 부등식, 함수 다. 그럼 얘 판별식이 0보다 커요, 작아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0보다 작지, 그지?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는 얘기는 뭔데? 얘 2차 함수로 봤을 때 밑으로 볼록이잖아.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잖아. 요렇게 되는 거라고. 그림 자체가. 오케이? 만나지 않는 경우에요. 그걸 모르고 판별식을, 근해 공식에서 x값을 찾아버리면 이거 허근 나오잖아. 허수는 그래프에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x축보다 작거나 같다,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 해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그냥 해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굿. 나이스. 이러면 끝나. 이러면 2차 분호식 끝이에요. 자, 그럼 관련된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딴 데 가서 2차 부등 배우다 봐. 그냥 무조건 외우라 그래. 아니야. 더 심오한 뭔가가 있어.
자, 1차 부등식부터 나오네. 에헤이, 이거는 문제를 좀 풀면서 할 건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 1차 부등식 그대로예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고 뺀다. 그때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건 2항이랑 똑같은 거예요. 2항 할 땐 부등호 안 바뀝니다. 부등호가 바뀌는 경우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부등호가 바뀐다라는 거. 그죠? 네, 그거 첫 번째고 여기 1차 부등식이 교과서에도 있거든요. 고등학교 교과서. 그러면 중학교 2학년의 1차 부등식과 고등학교 1학년의 1차 부등식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고등학교 1학년 1차 부등식에는 절대값이 밥 먹듯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절대값 관련된 문제만 좀 여러분이 조심하시면 되고 풀어보면 돼요. 뭐 이런 것들 다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거 지금 실수 대소관계도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다 루트 나왔을 때 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같은 값이 있다라고 하면 같은 값이 이렇게 없어. 지금 얘랑 얘랑 같지도 않고 얘랑 얘랑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에서 다른 하나를 빼. 예를 들어 A에서 B를 빼. A에서 B를 뺐더니 얘가 양수가 나왔더라. 그럼 A가 큰 거죠. B보다. 근데 두 개 뺐더니 음수가 나왔더라 라고 하면은 B가 더 큰 거잖아. 당연한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빼볼까? 앞에서 이거 뒤에 거 빼볼게요. 루트 2에서 마이너스 2 루트 2에다가. 그럼 플러스 루트 3이잖아. 얘 양수야, 음수야?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루트 집어넣어. 크기 비교할 때는 그냥 루트 안에 다 집어넣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8이잖아. 플러스 루트 3이고. 얘 음수죠?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음수니까 뭐가 더 큰 거다? A에서 B 뺐으니까 B가 더 크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크기 비교해 주는 거.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밑에 거 좀 중요하다. 이거 보길 잘했다. 야, 이건 어떡할래? 야, 루트 3, 루트 5. 지금 이거 앞에서 뒤에 뺀다 한들 없어지는 게 없죠. 없어지는 게 없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유추를 하자. 왜냐면 루트 같은 경우에 유추할 수 있잖아요. 루트 3 1점 뭐시기, 1점 2점 뭐시기, 1점 뭐시기, 2점 뭐시기. 근데 둘 다 1점 뭐시기고 2점 뭐시기라고 하면 그리고 얘는 작고 얘는 크면 감으로 때려 맞춰야 되냐? 아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거? 2번은 앞에서 뒤에 거 빼지도 못하고 감으로 때려 맞추지도 못하고 똑같은 게 있지도 않고 어떡할 거예요? 가끔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거 크기 비교하는 거 내신 시험에도 가끔 나와요. 응? 뭘로? 나눠? 합차 공식 써서? 그럼 뭐 나오나?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쓴다 해보자. 그럼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 아마 안 나올 거예요. 2 마이너스 마이너스 4 분의 루트 나오나? 진짜로? 마이너스 3 루트 2 더하기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6, 5, 30 그죠?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기가 좀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얘 양수죠. 얘도 양수고 둘 다 양수야. 이게 전제 조건이 뭐냐면 둘 다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둘 다 양수여야 이걸 쓸 수 있어요. 양변을 제곱해버려. 양수니까. 그럼 얘 제곱하면 3 더하기 5에다가 더하기 2 루트 6 5, 3, 15 이렇게 되죠. 얘는 2 더하기 6에다가 더하기 2 루트 12 이렇게 돼요. 그죠? 그 다음 여기서 이걸 빼버리자. 얼마예요? 5, 8, 8 사라지지. 아무튼 간에 2 루트 15가 더 크냐 2 루트 12가 더 크냐 뭐가 더 커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거야. 알겠어요? 제곱을 하면 됩니다. 제곱을. 오케이? 네. 부등식 푸는 거 절대 부등식은 여러분 이제 수하에서 다시 한번 좀 제대로 배울 거고
요것도 중학교 2학년 문제긴 한데 하나만 해볼까요? 중학교 2학년 때 아직 여러분 중1이죠? 이게 중간고사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이게. 자, 1번 보시면은 이것의 해가 요거다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 그럼 넘겨서 그 다음에 양변을 a-b로 나누죠. 이렇게 사라지면서 여기 x값 범위만 나오고 해를 알려준 상태입니다. 1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부등호는 x의 반대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어야 되고 그럼 얘는 얼마예요? 1이잖아 지금 맞지? 그럼 얘가 1이다라는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었다라는 이 두 가지 힌트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일단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나눠준 a-b가 0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죠? 두 번째는 얘가 1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a 마이너스 b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넘기고 하면 3a가 2b가 되니까 여기서 b가 2분의 3a거든요. 자, a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대. b 자리에 2분의 3a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a에서 마이너스 2분의 3a, 마이너스 2분의 1의 a죠, 그게. 얘 0보다 작으니까 a는 0보다 크단 얘기네, 지금. a가 0보다 커. 그럼 b도 0보다 크단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거,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거. 이 두 개를 가지고 뭘 풀 거냐? 얘를 풀어내시오라는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그럼 2b 자리에다가 3a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3a 집어넣으면 4ax에다가 2b 자리에다가 3a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a, 7a. 그러면은 4a잖아, 지금. 그럼 마이너스 4a 될 거고 x는 4a가 지금 양수죠. 4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부등호 어떻게 돼? 그대로. 오케이, 굿. 양수로 나누니까 그대로.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이거 어디 문제라고?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예요. 얼마나 남았지, 여러분? 지금 11월이니까. 4월 말쯤에 시험 보거든요. 한 5개월 남았네요. 그죠? 화이팅. 다음 주에 수능 보는 친구들 보면 어때요? 부럽죠? 그러지 않아? 부럽지 않아? 걔네들은 끝이잖아, 이제. 난 굉장히 부러운데, 난 언제 커서 저렇게 되나? 빨리 이걸 그만두고 싶은데, 공부를. 자, 부등식의 해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풀면 돼요, 여러분. 이거는 뭐 여러분이 시간 되면 한번 해보시고.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해서 1차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 원래 중학교 2학년 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쉽게 얘기해서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있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는 이 범위가 있어요. 이 두 개의 x값 범위를 연립을 하여라 라고 하면 하나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렇게 있는 거고 하나는 마1보다 1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니까 그 공통 범위를 연립이라고 하는 거야. 공통해를 연립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공통 범위가 요 범위가 되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거 이용해서 여러분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고요. 공통 범위 찾는 문제입니다. 공통 범위. 자, 공통 범위 찾는 문제인데 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 이거 있죠. 요거. 뭐 첫 번째 것도 마찬가지지만 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바로 옆에 있는 거랑 따로따로 관계를 맺어주면 돼요. x 플러스 1, 3 마이너스 x 요렇게 하나 써주고 3 마이너스 x랑 2x 이렇게 하나 써주고 이렇게 두 개. 나는 얘네 둘이 해야지 라고 하면 조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방정식은 가능해. 그렇잖아. 우리 연립방정식에 예를 들어 이게 그대로 써볼게요. 뭐 요렇게 있어. 그럼 얘네 둘 잡고 얘네 둘 잡고 연립해주면 되고 뭐 얘네 둘 잡고 연립해도 상관없죠.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 때. 근데 부등식은 절대 안 됩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걸로만 그 범위를 나눠서 x값 범위를 구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값이 나오네요.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기말고사 범위인데 그 기말고사 범위에 시험에 나왔다라고 하면 1차 부등식이 시험에 나왔다라고 하면 한 문제가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거나 그래요. 왜냐면 메인은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보통은 절대값을 줍니다. 알겠어요? 보통은 절대값을 줘요. 그 포커스라고 해가지고 이거 중요한 얘기 하나 하는데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는 그 범위는 x값이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라고 나왔어요. 이걸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요거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꽤 나오거든요. 왜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절대값 처음으로 배우죠. 저는 이 절대값 배우는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절대값은 0으로부터의 거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0으로부터 x까지의 거리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0으로부터 x까지의 거리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수직선상에서 0으로부터 항상 기준 0이야. 0으로부터의 거리가 2인 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죠. 2랑 마이너스 2. 근데 그거보다 작은 경우들은 요 안에 있는 숫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럼 2가 포함되기 때문에 색칠해가지고 그 사이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고. 알겠어? 근데 얘는 는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알겠죠? 절대값이 a보다 크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그 범위 자체가 0으로부터 x까지의 거리가 2보다 큰 경우. 그럼 0으로부터니까 2보다 큰 경우니까 얘네들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또 있죠. 마이너스 2보다 큰 경우.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거리가 2보다 크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몇 개 해볼까요,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요 3번 같은 문제를 푼다라고 해봅시다. 이거 잘못 배우는 친구들은 물론 우리가 방정식을 풀거나 우리가 함수의 절대값이 들어간 경우에는 절대값 2x-1이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요. 그렇게도 풉니다. 여기가 만약에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숫자가 아니라. 근데 여기서는 3이라는 수가 있으니까 양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개념적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아까 뭐라 그랬어? 절대값이 3보다 작다는 얘기는 0으로부터 2x-1까지의 거리가 3보다 작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거리가 3보다 작다라는 거는 3과 마3 사이가 되는 거고 그 안에 뭐가 있다란 얘기야? 2x-1이 있다라는 거죠. 0으로부터 2x-1까지의 거리가 3보다 작다. 그럼 얘를 갖다가 이제 2x-1이 마3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 x값 범위 구하는 건 쉽죠. 중학교 2학년 거 다 했으니까. 1씩 더하면은 요렇게 지금 됩니다. 거기에다가 2로 나누면은 요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x값 범위 구해주면 되는 거야. 반대로 만약에 이렇게 4번처럼 크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림 먼저 그려. 5보다 크거나 같다고 0으로부터 거리가 5보다 크거나 같은 거 5와 마이너스 5 써주고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그래놓고 얘가 지금 x 플러스 3 범위잖아. x 플러스 3 범위. 그럼 첫 번째 x 플러스 3이 마5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으로 들어가는 거고 x 플러스 3이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x값 범위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8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라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졸리면 나가 뒤로. 알겠지? 뒤로 나가서 스트레칭 좀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5번, 6번도까지만 좀 할게요. 좀 중요해가지고. 얘도 우리 개념적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정수가 있는 경우 또는 뭐 아무튼 문자가 없는 경우 절대값 안에 외에 다른 쪽에 이제 문자가 없는 경우는 해석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르고 쉬워요. 0으로부터 x까지의 거리가 지금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는 얘기는 여기 2가 있고 여기 5가 있으니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는 이 범위 안에 x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음수 쪽에도 있잖아. 마2부터 마5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범위 여러분이 써주면 됩니다.
x는 마오보다 크고 마이보다 작다. x는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자, 6번도 한번 해보면 6번 또한 마찬가지로 0으로부터의 거리가 3과 5 사이에 존재한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마3이랑 마5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요 안에 지금 x 플러스 1의 범위가 이렇게 들어가니 x 플러스 1은 마5보다 크거나 같고 마3보다 작거나 같다. x 플러스 1은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값 범위 구할 수 있죠. 1씩 빼면은 요렇게 될 거고 1씩 빼면은 요렇게 되겠죠. 됐어요? 요 중간에 또는이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고. 요렇게 풀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거 범위 나눠서 풀면은 힘들어.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때 이것도 이렇게 범위 나누고 그 안에서 또 연립하고 어우 징그러.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한 겁니다. 절대값 들어갔을 때 또 연립을 한대. 연립을 하면 되죠.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절대값 바깥쪽에 이렇게 문자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절대값 바깥쪽에 문자가 있는 경우. 예. 절대값 바깥쪽에 문자가 있는 경우 1번 같은 경우에 자 절대값 바깥쪽에 문자가 있으면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작을 때로 문제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x-2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x-2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풉니다. 그럼 크거나 같을 땐 양수죠. 나올 때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면은 음수면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맞지? 그럼 양수니까 나올 때 그대로 한번 나와보세요. 그럼 x-2에다가 2x-1 넘기면은 x-1 이렇게. 자 여러분 이게 이 해가 어디서 나온 거야 지금? 요 범위 안에서 이 해가 나온 거죠? 그 얘기는 얘네들이 연립하란 얘기야. 그러니까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마1보다 작거나 같대.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뭔 소리야? 말 되네. 말 돼요. 자, x가 마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연립하면 2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맞지? 그러니까 1번 정답은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요. 두 번째, x-2가 0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는 나올 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x값 범위 구해주면 돼요. 그럼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어떤 범위에서 x가 2보다 작다라는 범위 안에서. 그 얘네 둘이 연립을 하면은 뭐가 나오는 거야? x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2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 됐어요? 그러니까 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하나는 x가 지금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얘가 나왔는데 얘네 둘을 그럼 연립을 해줘야 될까? 더해줘야 될까? 더한다란 얘기는 둘 다 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알겠죠? 자, 이 범위 안에서 얘가 해가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연립을 했어요. 얘도 연립을 했고. 근데 얘네 둘, 결과적으로 나온 그 두 개의 답은요. 전부 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범위가 지금 나눠져 있잖아. 얘네 둘이 지금 공통범위 있어 없어? 없지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문제를 유도했으니까. 요 범위 안에서는 이 해가 나온 거고 요 범위 안에서는 이 해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둘 다 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써야 될까?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아. 근데 2보다 또 크거나 같대. 그럼 결과적으로는 x가 그냥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최종 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잘 이해 안 가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어. 얘는 지금 1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작다라는 해가 있고 두 번째 밑에 있는 거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는데 두 개 당연히 공통범위가 없으니까 연립은 할 수가 없죠. 맞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건 둘을 더해주면 된다고. 그럼 얘를 갖다가 꽂아주면 그냥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있는 것도 똑같이 풀면 돼요. 두 번째 있는 거.
두 번째 있는 것도 근데 선생님 이게 절대값이 두 개가 있는데 범위를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때,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나아요. 어떻게 보냐면 x 플러스 1이 결국에는 얘가 양수냐 음수냐를 결정짓는 게 x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되니까 맞지? 그 다음 얘도 양수냐 음수냐를 결정하는 건 결국에 x값이 2예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 사이 2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가지 범위로 문제를 나눠서 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지금 작다라는 범위 안에서 다 적어놓고 할게요. 는은 빼놓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세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일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마일보다 작을 때 양수 음수, 양수 음수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둘 다 붙이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 5보다 크다 x값 범위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근데 얘는 어디서 나온 답이다? 요 범위 안에서 나온 답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연립을 해야 된다.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돼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마일보다 작으니까 결과적으로는 x가 마일보다 작다가 이기는 거죠. 마이 2네. 오, 큰일 날 뻔했다. 마일 요렇게 되니까. 맞죠? 오케이, 굿. 자, 두 번째 마일과 2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얘는 얼마야? 얘 양수죠? 얘는 음수가 되는 거네. 맞지? 양수는 그대로 나오고 음수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고. 그럼 x 지워지면서 3이 5보다 크단데 여러분 3이 5보다 커요? 그러면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알겠어? 한번 이렇게 되뇌어봐. 읽어봐. 그럼 봐라. 요 범위 안에서의 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얘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립이니까 앞에 있는 거랑은. 자, 세 번째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양양이네요. 양양. 둘 다 양수, 둘 다 그대로 나오면은 2x에다가 마이너스 1. 5보다 크다. 그러니까 x는 3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어떤 범위 안에서?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 3보다 큰 거예요.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3보다 크면은 얘는 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3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나온 요 세 개의 해는 전부 다 답이 되는 겁니까? 연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전부 다 답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x는 마이보다도 작다 또는 x가 3보다 크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해가 없다는 뭐 의미 없고요. 됐어요? 이게 이제 1차 부등식의 절대값이 들어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두 문제 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잠깐만 쉽시다.